멋있네요. 야. 안녕하세요, 레츠손입니다. 안녕하세요. A코치 윤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MCT 출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D리그 시즌 랭킹 1위를 차지한 청경영 선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D리그에 혜성처럼 나타났는데요. 청경영 선수는 본격적인 경쟁은 올해부터 시작하셨는데도 지금 벌써 엄청 많은 기록을 남기고 계세요. 작년에 SAC에서 5분 파워 테스트에서 6.51 기록을 하시고, 올해는 저수령 그란폰도에서 그룹 1위로 통과, 그 다음에 영주 MCT 1등, 무주 그란폰도 MCT 경쟁 부문 1등, 그 다음에 곡성 섬진강 랠리 종합 1등, 양양 MCT 2등 한 번 쉬었다 가시고, 그 다음에 칠곡대회 1등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청경영 선수 모시고 같이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경 선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서 MC터로 활동하고 있는 천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첫 MCT 출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기량을 나타내 주셨어요. 혹시 그 전에 이 자전거 말고 또 다른 운동을 하셨나요? 그 로드 타기 전에 잠깐 MTB를 탄 적은 있지만 따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로드 타기 전에 그냥 MTB를 조금 타셨다가 이제 로드로 이제 전향을 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 MTB는 얼마나 타셨어요? 이제 MTB는 빕도 안 입고 그냥 동네 마실용으로 타고, 그다음에 뭐 빕 안 입고 그냥 국토 정지하고,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로드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1년 타고 이제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MTB로 타다가 로드로 넘어오셨는데 그 넘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MTB로 국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 얇은 걸 타면 좀 더 편하고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에 로드를 샀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로드에 입문하시고 MCT는 언제쯤 한번 나가봐야겠다, 내가 MCT에 도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양양 대회 한 3주 전에 이제 MCT를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러면 뭐 대회를 나가야겠다, 컨디션이 좋았나? 아니면 뭔가 본인에게 자신이 있어서? MCT 선수 등록을 했던 것 자체가 이게 저서 운동범을 하고 싶어서 MC터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운동범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팀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형들과의 호흡이 되게 잘 맞아서 이 호흡으로 MCT를 나가도 성적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MCT를 나가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청경영 선수도 이 MCT에서 올 시즌 D리그 부문 1위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MCT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국토종주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즐기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MCT를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후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로드를 사고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바로 이제 겨울 시즌, 즉 시즌 오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 동안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스마트 롤러를 사게 됐었어요. 스마트 롤러 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파워 훈련, 주이프트에서 파워 훈련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씩 해보다가 그만 덜컥. 네, 덜컥 파패를 했는데 좀 기록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네. 나 좀 잘 타구나. 뭐라? 내가 재능이 있나? 파워 테스트 했을 때 좀 기록이 잘 나와서 대회를 나가도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MTB를 타다가 로드를 넘어와서 MCT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없었어요? 작년에 제가 척추 압박 골절이 나가지고 2달 동안 누워있다가 올 겨울에 다시 몸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라는 것 자체가 많은 그 특정 다수에서 뛰는 것이다 보니까 골절이 난 제 입장에서는 되게 겁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치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또 낙차로 인해서 또 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네네. 그래도 지금은 잘 극복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제 많이 있으면 무서우니까 그냥 앞에서 그래서 이 영주 대회 때도 다칠까봐 무서워서 혼자 먼저 타신 거구나. 네, 팀원들과 같이 그냥 앞에서 좀 빨리 달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파워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나 재능이 있나 봐 라는 걸 지금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MCT에 나가서
본인이 이렇게 우승할 거다라는 것까지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우승할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파워 테스트는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성적표이지만 그걸 필드에서 밀 수 있는 이제 훈련을 따로 해야 됐기에 그 파워 테스트에 대한 그 점수가 그 전혀 그 대회에서 그 결과로 좋게 이어질 거다라는 확신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회에 나가서 그래도 뭐 DNF를 당하거나 이렇게 맥을 못 추릴 것 같진 않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자신도 있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있었어요. 첫 대회지만 해볼만 하겠다. 네, 무언가를. 그 스타트 라인만 잘 극복하면 이제 한번 사람들이 걸러지니까 그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MCT를 우승하시게 되시면서 같이 탔던 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팀 저선은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팀이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는 지역 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D리그를 우승하기 위해서 혹시 팀원들과 함께 뭐 준비했던 전략이나 준비한 게 따로 있었나요? 네, 우선 제가 출전하고 있는 MCT D리그에는 이제 소규석 선수가 같은 팀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주 같은 대회를 나갔을 때는 규석이랑 합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펠로톤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네, 같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어택을 쳐서 도망가자라고 영주 때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짰었죠. 그런데 이제 영주 코스 특성상 한번 팍 찍고 BA를 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바퀴 때는 어택이 성공을 못하고 두 바퀴째 이제 제가 리딩을 하고 규석이 형이 제 뒤에 있었는데 일부러 갭을 내줬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갭이 한번 벌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규석이 형이 가라고 시그널을 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두 바퀴째 때부터 파워 테스트를 했습니다. 두 바퀴를 돌기 위한 파워 테스트. 아, 근데 진짜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페달을 놓지 못했겠어요. 네, 이제 코스가 이제 규석이 형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규석이 형이 펠로톤을 막아주고 그리고 BA를 나간 선수들을 꼬리 물어서 일부러 갭을 내버리고 그렇게 펠로톤을 방해하는 이제 팀원들을 보니까 페달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페달을 밀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수준 높은 전략을 구사를 하셨고 그게 또 적중을 했고 그래서 영주에서 꽤 큰 거리로 혼자 밀으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피니시 라인에 있었는데 혼자 들어오시는 거 보고 다들 의아했거든요. 뭐지? 이 사람 뭐지? 저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양양대회 때는 혹시 또 다른 게 있었나요? 양양대회 때는 제가 그 영주 때 규석이 형한테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를 밀어주고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 규석이 형을 끌고 그 수상권에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규석이 형 파워 테이프를 보고 부소 취재를 몇 점대로 올라가야 규석이 형은 붙고 펠로톤 떨어지겠구나라고 걸 계산하고 이제 그 맞춰서 이제 훈련을 했죠 따로. 예, 그리고 이제 부소 취재를 규석이 형이랑 같이 넘고 이제 BA 성공시킨 다음에 이제 BA 원들하고 로테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BA 속해 있던 분들을 한 명씩 날려드리고 이제 규석이 형을 1등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니 그 꼬린 장면을 보니까 선수인 제가 봐도 되게 멋있었어요. 서로 이제 형을 밀어주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멋진 플레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내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내년에 이제 S리그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S리그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럼 또 이제 그에 맞춰서 또 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우선 지금 몸보다 더 강하게 만들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D리그의 팀원들 분들과 호흡을 맞췄다면 이제 S리그로 올라가면 이제 S리그 형님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 이제 그 S리그 형님들과 다 같이 합을 맞춰서 어떻게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좋은 성적을 내보자 하는 목표로 지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나 이거 재능 있네 라는 거를 그 덜컥 알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확신을 얻었잖아요. 아 나는 재능이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S리그에서 내년에 경영 선수의 위치 성적을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조심스럽게. 이게 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S리그 선수분들은 굉장히 다 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개인이 잘한다고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팀원들과 어떻게 합을 맞추고
그리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이제 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성적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그래도 겸손하시네요. 저였으면 우승을 목표로 저 1등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역시 겸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MCT 얘기는 접어두고 제가 계속해서 농담으로 이제 재능이다, 재능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청 많이 운동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요즘에는 동호인 수준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동호인이다 보니까 일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처음으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동호인으로서. 그러면은 그런 제약이 많잖아요. 동호인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네, 우선은 그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빼면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일찍 1시간 그리고 밤 1시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채워야 되는 TSS는 정해져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나라고 계산해 봤을 때 밤에 좀 강하게 타요, 사실. 네, 강하게 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리커버리하고 네, 그런 식으로 밤에 본 운동, 아침 일찍 리커버리 그렇게 월화수목금 하고 그다음에 토 일요일에는 이제 필드 라이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G푸트로 좀 강하게 타는 편이에요. 그럼 오히려 리커버리 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두세요? 뭐 심박이나 파워에 대한 뭐 존이나 이런 걸 어떻게 설정을 하고 타세요? 이제 리커버리 할 때도 워크아웃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몸 상태에 따라서 이 정도의 리커버리 워크아웃, 이 정도의 리커버리 워크아웃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체크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워크아웃 돌려서 리커버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컨디션 좀 괜찮다 싶으면 조금 더 강한 리커버리 워크아웃으로 이제 아침을 시작합니다. 네. 제가 선수였었지만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로. 근데 이제 이런 그 워크아웃을 하는 거나 아니면 운동을 정해주는 거를 뭐 코치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혼자서 공부하시고 여기저기서 조언을 들으시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다 G푸트로 운동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본인한테 맞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니면은 솔직히 G푸트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 잘 탈 것 같으면은 G푸트 타시는 분들은 지금 다 원하는 성적을 거두셔야 되는데 또 이게 잘 맞는 거 보니까 재능도 있고 G푸트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보시니까. 근데 또 G푸트를 집에서 혼자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올라가기 싫을 때도 많을 거고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진짜 많아요. 매일 밤마다 비입을 입고 안장에 올라가서 10분간 멍 때려요. 오늘 이거 IF 0.93대 이거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항상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러 미터 파티를 맺어가지고 같이 운동하자라고 약속을 잡아놔요. 매일매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10시에 같이 해야 돼.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운동을 해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G푸트를 매일매일 했었죠. 그래서 이 훈련 파트너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팀이나 동료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 하기 싫을 때도 뭔가 누군가가 하니까 또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동료분들도 참 되게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평소 훈련을 하실 때 좀 약간 포커스를 두시는 부분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약점 있어서 뭐 약점 보강하기 위해 이런 걸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량을 채우려고 한다던가. 이제 주말에 필드 라이딩을 하다 하면 이제 송정민 코치, 송정민 대장님이 이제 자세라거나 페달링이라거나 그걸 한 번씩 봐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지적을 받았던 걸 그 다음 주 평일에 그 G푸트를 돌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또 G푸트를 하면서도 자세가 제가 작년엔 되게 높았거든요. 네, 이제 그 지적을 받고 나서 G푸트 탈 때도 웬만하면 자세를 좀 낮춰서 타는 연습을 한다거나 그리고 오늘은 외전 그 근육을 여기 근육을 자극시켜 볼까 하고 또 어떤 날은 이쪽 근육을 자극시켜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큐에 따라서 네네. 이제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두신다는 거네요. 워크아웃은 G푸트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경영 선수가 원주 코치님한테 피팅을 받으러 LRCA를 찾아와 주시고 그 인연으로 오늘 저희가 같이 라이딩도 했어요. 한 110km 정도
꽤 긴 거리를 라이딩을 했는데 이제 청경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재능으로 굉장히 잘 타시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약간 사소한 테크닉이나 이런 게 좀 모자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력은 또 짧으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때 은주 코치님이 어떤 부분이 조금 약해 보였다,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보이신 게 있나요? 선두를 끄실 때 보니까 파워 유지도 잘 하시고 이 자세도 다 에어로하게 잘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거는 제가 오늘은 그냥 라이딩을 저희 좀 얌전하게 탔잖아요. 레이싱처럼 네. 막 탄 게 아니라서 뭔가 거기에 대한 테크닉은 안 좋다 좋다 뭐 이런 거는 일단 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오늘 탔을 때는 안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본적인 매너 수칙이랑 이런 것도 되게 좋게 잘 타셨고 이제 S리그에 가서도 충분히 뭐 성적 내고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주 코치님이 보셨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완성된 선수다, 짧은 구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청경 선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피팅을 위해서 여기에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부분 때문에 피팅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여기 오셨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거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여기를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왼쪽 다리가 그 페달링을 할 때 되게 먹먹한 기분이 많이 들고 어느 순간부터 왼쪽 고관절이 좀 아파오고 그 근육이 잘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그중 한 분이 여기 샵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아마 그 팀원 분도 한번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네. 네. 오셨던 분이 여기서 피팅을 받고 이러이러한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와서 피팅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왼쪽 페달이 되게 잘 돌아가는 느낌? 네. 먹먹하지도 않고 힘 전달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파워가 더 잘 나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은주 코치님한테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왼쪽 발에 페달이 이렇게 뭐 힘을 못 전달한다는 거 못 느끼고 계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른 페달하고 왼쪽 페달하고 이 클릿 위치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클릿 위치만 좀 잘 잡아 드렸거든요. 잘 잡아 드리니까 본인이 잘 느끼고 이제 안 그래도 얘기를 경영 선수랑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 느낌만 좋다기보다 이제 그런 가민 파워 데이터에도 훨씬 좋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왼쪽 오른쪽 네, 밸런스가. 다 네, 이제 밸런스가 좀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기쁩니다. 제가 사실 청견영 선수를 못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왔는데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뭐 대회도 출전하세요? 라고 했는데 같이 오신 분이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MCT 1등 했어요, 이 선수라고요. 그럼 혹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 청경현 선수였더라고요. 딱 타는 거 보니까 아,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잘 타시는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청경현 선수랑 오늘 라이딩을 하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었는데 아, 재능이다. 이거는 재능이다. 왜냐면은 진짜로 요즘에 동호인들 생활체육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높은 클래스, 입상하는 클래스에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구력도 짧고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는 진짜 어느 정도 재능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또 그만큼 노력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능과 노력의 결과를 맺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청경영 선수는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으로서 내년에 혹시 목표가 있나요? 작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 다치는 거 그리고 형님들과 재밌게 라이딩하는 게 목표입니다. 맞아요. 재밌게 하다 보면 이제 성적도 자연스럽게 맞아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 다치고 네, 이제 재밌게 하다 보면 성적은 이제 자연스럽게 잘 될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청경영 선수 모시고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혹시 청경영 선수에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내년에 청경영 선수 활동하는 모습, 활약하는 모습 같이 지켜봐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청경현 선수. 화이팅! 화이팅!